풀맨이 갑니다. 이렇게 차주님이 잘 꾸며 놓으신 것 같아요. 뭐 이니셜도 써있고 유튜버 하시나? 자, 근데 저 차량은 저렇게도 꾸밀 수가 있네요. 순정형으로 뒤에 커버를 캡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루프 박스죠. 이렇게 장착을 하셨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 작가입니다. 날씨 참 좋죠? 요즘같이 좋은 날씨에 나들이도 가고 싶고 여행도 여행이랑 나들이랑 같은 말인가요? 어쨌든 즐거운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업무랑 안 풀리는 뭐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 얼마나 주머니 사정이 좀 얇습니까? 이런 모든 정황을 고려했을 때 정말 현실적이고 가성비 좋은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삶을 좀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다시 뜨는 차량을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잖아요. 이 차량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칸, 이 차량에 대한 가격과 정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먼저 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칸이 인기가 많은 이유부터 한번 사진 정보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이렇게 선글라스 쓰고 방송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봤고요.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렉스턴 칸이 아니라 렉스턴 스포츠 칸이 되겠고, 지금 보시는 이 카키 컬러 매우 멋집니다. 마치 군용 차량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칸하고 스포츠의 비교 방법은요, 제가 영상으로 많이 제공을 했지만 전면 그릴 범위에 칸이라고 써 있는 건 칸이고, 여기에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은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렉스턴 칸은 조금 더 길고요. 렉스턴 스포츠는 좀 더 짧습니다. 그 밖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커다란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수납, 많은 짐을 싣거나 여유로운 공간을 좀 필요로 하신다면 칸 선택하는 게 맞고, 너무 커, 나는 그거보다 조금 작고 싶어, 그러면 렉스턴 스포츠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의 시작은요, 바로 하이엔드 픽업의 시작이 됐습니다. 강인함과 스타일리시함, 그리고 도심형 오프로드 성향을 갖고 있는 차량이 맞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자체도 약간 특성화시킨 타이어를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하고 많이 잘 어울린 차량이고, 연령, 나이층 뭐 다 고려해 봤을 때 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이 팔리고, 가끔 인기가 저물었다가 인기가 폭발적으로 막 토레스를 이길 정도로 압도적인 판매를 보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딱 그 시기가 됩니다. 일단 칸의 특징, 이 쿨맨의 주요 사항입니다. 쿨맨은 브랜드 BI,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렉스턴 스포츠의 렉스턴 스포츠 칸의 브랜드 명칭이 바로 쿨맨이 되겠습니다. C필러에 이렇게 쿨맨 엠블럼이 적용이 되어 있다면 신형 모델 쿨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레디에이터 그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사구 점등, 상향등, 하향등, 다이내믹 턴 시그널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LED 안개등이고, 핸들을 틀게 되면 야간에 코너링 램프가 들어와서 어두운 범위를 밝혀주게 됩니다. 잠시 후에 가격 정보 제공할게요. 익스테리어적인 범위를 살펴보면요, 일단 방금 보셨듯이 LED로 안개등과 코너링 램프를 처리를 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풀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나가지가 않아요. 옛날 차 경험해보신 우리 형님 누님들 많이 계시죠? 전구 많이 나갔어요. 할로겐 전구 막 하잖아요. 너무너무 잘 나갔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교체하는 그 정도 시기가 옛날에 무쏘, 저도 94년식 저희 아버님이 물려주신 무쏘를 한동안 많이 소유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기술 많이 진보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면의 그릴이 상당히 깔끔하고 정갈하면서도 강인한 느낌을 좀 많이 자아내주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적인 측면을 보시면요, 매우 광활하고 우아해졌습니다. 이전 모델하고는 사뭇 다르고 정리가 잘 됐고요. 디자이너가 좀 신경을 쓴 것도 맞습니다. 핸들도 어설픈 D컷이 들어가 있는데, 글쎄요, D컷이라기보다는 그냥 반 타원형 느낌의 핸들이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그립감도 좋고, 대시보드 기반으로 커맨드 시트 포지션 위에서 내려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운전도 편리하고, 모든 범위가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랑 일부 범위에는 우레탄을 사용을 했지만 거의 가죽으로 마감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괜찮고요. 저번 시간에 제가 천안 동남대리점에서 판매했던 완전 엔트리 깡통 등급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내비게이션과 옵션들이 좀 빠지긴 했지만 깡통도 훌륭하더라고요. 그 모습도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제공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토매틱이고, 패들 시프트가 없는 대신 기어 노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저단 기어를 조절할 수가 있고, 고단을 마음대로 오르고 내릴 수가 있어서 순간적인 높은 토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큰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출력이 좋습니다. 블랙 시트랑 카키 인테리어 가죽 시트를 제공을 합니다. 모두 나파 가죽 시트고요. 나파 가죽이기 때문에 착좌감 또한 우수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마치 고급 세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판의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으로 적용해서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모드로 이 디지털 필드 화면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1열에는 통풍 시트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1열에는 모두 히팅 시트,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뉴 오버헤드 콘솔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콘솔이라 좀 열어보시면 많이 크고 광활한 느낌이 듭니다. 트렁크 공간입니다. 많이 광활하고 많이 크고요. 보시다시피 데크 후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걸고 고정할 때 이게 없으면 화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토레스 밴도 마찬가지고 모든 밴도 다 이렇게 후크가, 제가 아까 후드라고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후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식이고 고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벌초 시즌 되면은 제초기, 예초기 막 싣고 다니시잖아요. 움직입니다. 고정만 하시면 됩니다. 고무바를 이용하시든 그물망을 이용하시든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범위고, 바닥에 데크 같은 경우는 이미 마감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웬만큼 뭐 슬리밍과 미끄럼에 대한 범위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약간 방탄 소재입니다. 총알은 뚫리겠죠. 그러나 웬만큼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는 한 친구가 찢어지거나 깨지거나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안전면에서는 사중 구조 강철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고장력 쿼드 프레임이고요. 모노코크 타입하고는 다릅니다. 모노코크 타입의 차량들이 많이 있죠. 모하비 다 아시죠? 모하비 차량하고 동일하게 이 친구는 프레임 바디입니다. 웬만한 충격과 그런 물리적인 어떤 힘이 가해져도 차체가 버티는 높은 하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레임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 승차감이 조금 손실은 있죠. 그러나 승차감 또한 개선된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높이 살만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엔진과 현가장치의 프레임 마운팅을 통해서 노면 소음과 엔진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느껴보니까 사실이고요. 많이 좋았습니다. 과거의 쌍용차가 아닙니다. 일부 정말 잘못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수입차도 마찬가지고 마이바도 마찬가지고요. 벤틀리도 마찬가지고 잘못 만난 차주님들은 계속 고장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업체니까 그거는 저희가 높이 살만하고, 현대 기아가 잘 되는 게 싫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삼성하고 KG 모빌리티만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쉐보레도 마찬가지고요. 79.2% 고장력 강판을 사용을 했고요. 6개의 에어백이 사이드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퍼포먼스적인 범위에서는 이제 사륜구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퍼트로닉이라고 합니다. 지능적이고요. 4H, 4L, 평소에는 EH로 후륜 기반으로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AWD가 장착이 되어 있는 현대기아는 좀 다르게 되어 있고, 물론 현대기아도 별도로 듣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듣는 사륜 독립 형식의 방식이 좀 비싼 것도 사실입니다. 매우 능동적이고 탈출이 되고 연비 절감도 있지만 부품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AWD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 혜택권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값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AWD, 올 터레인 방식은요, 운전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륜구동을 분배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차를 믿으셔야 돼요. 하지만 사륜구동은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구동이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탈출과 그런 험루 주파에서는 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 다이내믹 5링크 서스펜션입니다. 판스프링이 아닙니다. 화물이라고 해서 판스프링만 썼던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단 판스프링을 쓰게 되면 아마 800kg까지 하중이 되겠지만, 얘는 다이내믹 5링크 서스펜션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500kg이라는 최대 적재량을 리밋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을 해보니까 800kg까지도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규정치의 중량을 우리가 지키는 것도 맞겠죠. 하부 튼튼합니다. 엔진은 2.2 LET 디젤 엔진이 되겠습니다. 최고 출력은 202마력, 45토크를 자랑하고 있고요. 아이신 6단 미션이고, 아이신 미션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자식 파워 스테어링, 그리고 ISG 시스템, 스탑앤고를 얘기하고요. 트레일러 스웨이드 컨트롤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나머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한 루프탑 텐트 같은 것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캠핑할 때 두루두루 잘 쓰시면 되겠고, 이 친구의 전체적인 그 스펙을 한번 보여드리고 가격 정보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의 총 길이가 5415mm입니다. 매우 길고 큽니다. 높이는요 1885mm, 딱 적당합니다. 폭은요 1950mm. 전고는 샤크 핀, 이 샤크 안테나라고 하죠. 이 안테나 장착 시 기준을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프렉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얘가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유턴할 때 조금 회전 반경이 좀 크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참고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카니발, 스타리아 느낌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렉선 스포츠 칸 쿨밴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깡통이 3,140만원입니다.
요것만 하셔도 돼요. 근데 겨울에 아쉽다 그럼 200만원 추가하셔서 사륜 넣을 수가 있고요. 어드벤처 패키지 175만원,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 55만원, 그리고 12.3인치 아까 보셨던 인포코 내비게이션 패키지 160만원 등등이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만 보셔도 훌륭하고요. 3140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보증기간이 5년에 10만입니다. 가장 길어요, 국산차 중에. 기본이 2년에 4만이었는데 추가로 3년에 6만 더해서 5년에 10만까지 되는 거예요. 그 위로는 와일드 플러스 등급 3579만원 있고요. 프레스티지 3790만원, 이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블레스는 4046만원까지 있습니다. 일단 많이 틀리긴 합니다. 그러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우시고 기본이 필요하시면 3140만원 해서 화물 운송용으로 쓰셔도 됩니다. 타 옵션에 대한 설명도 있고 여러가지 편의 장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의 색감별 여러가지 느낌 차이도 있고 이렇게 휠의 차이, 옵션에 대한 범위도 뭐 공기청정기 비롯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데크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말이죠. 캐노피 탑과 데크 탑을 또 추가적으로 설정하거나 카고렉 같은 경우도 이렇게 롤바 등등을 장착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니까 우리 소비자분들이 이 옵션도 다음 시간에 또 제공할 테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는 걸로 그 정보 한번 얻으시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정보 한번 제공했고요. 빠른 속성으로 제공했으니까 렉스턴 스포츠 칸 혹시나 구매하신다면은 간단한 정보 요약하셔서 보시고 다음 시간 또 제공되는 실물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